높은 혈압과 혈당, 담배, 염증 질환 같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매끈한 동맥 내벽에 홈이 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반창고를 들이대는데 바로 콜레스테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쓰일 경우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인자인 백혈구와 혈소판이 몰려들어 핏덩어리, 즉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혈관벽이 울퉁불퉁해지고 점점 두꺼워지는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인의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으면 1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이 기나긴 혈관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건강과 젊음이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각종 스트레스와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혈액순환 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해에만 70만 명,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 역시 매년 27%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 무엇일까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갖가지 치료와 약물이 개발되고 있지만 최고의 혈액순환 개선제는 바로 운동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을 위한 7가지 조건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혈관 노화의 가장 위험한 인자인 혈압을 낮출 뿐 아니라 혈전을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주로 하는 그 근육에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이 산소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또 그 혈관은 확장을 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빨라진 심장의 박동, 또 넓어진 혈관을 통해서 더 많은 피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은 오히려 안정세로 낮아지게 되면서 혈류를 크게 증가시키는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운동 전후 적외선 체열 측정을 했는데요.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 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운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모두 하되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 150분, 비교적 격렬한 운동은 75분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멀어진 혈액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맥순환은 근육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근육이 정맥을 끊임없이 눌러줘야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의 근육량을 키워주면서 일정 부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서키트 트레이닝 방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서키트 트레이닝 방식이란 하나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운동을 연이어서 하는, 마치 사이클 돌리듯이 연이어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한 3가지 운동을 서킷 트레이닝 방식으로 자전거, 걷기, 또 팔자전거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혈액순환 장애에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혈액순환 장애로 빈혈이 심한 분들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 같은 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이후가 되는 중장년층이 되면 심장을 비롯한 모든 혈관의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경색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는데요. 이 딱딱해진 혈관은 운동을 하는 도중에 확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이 높아지고 또 부정맥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휴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몸을 자연 그대로 되돌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단, 특히 이곳에서는 저염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할 경우에는 해롭습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물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결국 혈액의 부피를 늘려 혈압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3배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찻숟가락으로 한 15g 정도 섭취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에서 6g 정도, 하루에 소금 5에서 6g 정도라고 하면 찻스푼으로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3끼에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금 사용을 되도록 줄이는 조리법을 권장하는데요. 들깨가루나 마늘, 참기름 같은 다양한 양념을 활용해 재료가 가진 천년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채 샐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내에서 섭취한 그 염분을 바깥으로 빼내줄 수 있는 칼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샐러드도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관 노화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 섭취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은데요. 육류나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에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생선과 견과류, 올리브유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항염증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 야채와 과일, 차 종류는 자주 먹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가령 화가 날 때는 얼굴이 참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스트레스 하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이게 혈관이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축소가 되니까 심장이 일을 대야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축소가 되니까 우리가 이 조직에서 필요한 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취미나 명상 같은 다양한 이완요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도 혈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건강식단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면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는 것도 권하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40세 이상 된 성인이라면 아스피린 반알을 전문 의사와 상의해서 먹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좋은 미세 영양소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현대의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광자극요법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레이저는 산업계와 의료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쓰느냐, 또 파장과 출력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 레이저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법의 빛이라 불리웁니다. 고출력 레이저의 경우 엄청난 열로 순식간에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외과용 수술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저출력 레이저는 낮은 출력으로 열 없이 광에너지만 나옵니다. 저출력 레이저의 염증, 통증 치료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의료용에 쓰이는 저출력 레이저는 길이, 파장, 출력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레이저는 불빛 자체에서 열이 난다든지 파장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의료용 레이저로 볼 수 없습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1962년 헝가리의 앙리 메르테르가 처음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출력 레이저의 효능에 대한 논문만 3,000편 이상 발표됐고 물리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노화된 세포를 활성화시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도울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요. 저출력 레이저를 20분 정도 쏘인 뒤 적외선 체열 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혈류 증가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몸이 좀 무겁고 좀 쉽게 피로가 와서 그 진료를 받았더니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밤에 잠도 좀 잘 오고 쉽게 피로감을 좀 안 느끼는 게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열이 나지 않는 저출력 레이저는 인체에 해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광자극요법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의료기로 그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해야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혈액순환 장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의학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은 과도한 남성 호르몬이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피지 분비가 많아져 생기는데요. 환자의 체질적 특성으로 재발이 쉽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여드름 치료에도 저출력 레이저요법이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 여드름 치료는 복합 치료가 추세입니다. 이중 저출력 레이저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여드름 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는 PDT의 경우에 저출력 레이저가 대표적인 광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탈모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남성 호르몬이 주요 원인이지만 스트레스와 영양 섭취의 불균형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력 레이저의 세포 활성화 작용이 탈모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결과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서 모낭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모낭세포가 퇴행을 하면서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 그리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이렇게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각종 에너지와 호르몬, 면역계 대사를 정상적으로 돕는 혈액순환은 바로 우리 생명활동의 기본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치닫는 현대사회에서 혈관의 건강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만성병과 성인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혈액순환 장애에 있기 때문인데요. 나쁜 생활습관은 곧 고혈압이나 당뇨, 또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이는 혈관을 막히게 하는 동맥경화로 이어져 결국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걸릴 위험이 높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9대 수칙의 대부분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부터 건강을 위한 투자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명의 100세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에게 주요 관심사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의 연장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 못지않게 건강에 대한 투자가 젊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골골 100세가 아닌 활력이 넘치는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혈관 건강, 혈액순환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자신의 몸이 말하는 아주 작은 증상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